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오늘로 19번째 순서입니다. 예, 저기 지난주에는 안 보이셨고. 네, 예, 선거 때문에. 예. 참. 외로우셨죠? 네. 아, 한 시간 동안 혼자 떠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일단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예, 저는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현석이라 그럽니다. 네, 저는 녹색당의 하승수라고 합니다.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거. 고생을 예.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노동색당 어쨌든 네. 굉장히 꿈과 희망이 컸는데 네, 예, 그렇지 못했다. 또 실력이 모자란 건 인정하고.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심경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라도. 예. 글쎄 이제 녹색당을 창당하고 선거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부족하고 또 아직 녹색당의 어떤 역량이 모자랐던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10만 명 넘는 유권자들이 이 녹색당에 표를 주신 건 네. 녹색당의 어떤 미래를 보고 표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이제 힘을 내 가지고 네. 지금 정당 등록은 다시 이제 네. 하고 네. 또 당원들의 힘을 더 모아 가지고 더 이제 좀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밟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어쨌든 탈핵을 제1의 우리가 과제로 삼고 녹색당이 선거 참여를 했는데 네. 녹색당이 이제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탈핵의 탈핵 정치의 어떤 전략 같은 걸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된 거는 대단히 좀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네. 예, 그런 거고, 사실은 좀 그동안 있었던 거품이 이제 확 꺼져버렸다,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았어요. 네네. 예, 사실은 더 긴장을 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 탈핵을 위해서는 또 더 나가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죠. 예. 더 긴장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올해 12월 대선 이전까지 어쨌든 한국이 탈핵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예. 이번 총선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탈핵이 의제로 네.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는 못했고요. 네. 녹색당에서 어쨌든 고리 1호기 문제나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핵을 어떻게든 한번 이슈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부족이었고 전반적으로 선거의 중심 의제가 탈핵이 아니라 네. 정권 심판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논란들로 사찰 문제나 다른 논란들로 가면서 이 정책 의제가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탈핵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좀 충분히 의제가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대선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 탈핵을 이끌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탈핵 내지는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총선에 많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다들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제대로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찬핵을 내세우고 있는 새누리당이 일당이 되고 일당이 돼버렸죠. 차지해버려서 비례대표 1번. 이제 녹색당에서 제안했던 탈핵 기본법 이런 법들이 사실 지금 당분간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탈핵을 풀기는 상당히 어렵게 된 조건입니다. 쉽지 않게 돼버렸죠. 조건이고 또 민주통합당이라고 해서 다 이제 탈핵의 입장이 확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탈핵 결정을 이끌어내기는 사실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남은 대선과 또 어떤 시민들의 힘을 좀 자발적으로 모아가지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선거가 끝나기도 했고 또 선거에 우리 지금까지 잘 안 되었다라는 얘기들은 그냥 어찌 보면 두리뭉실한 얘기인 거고 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선거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평가가 있어야 또 다음에 무언가가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좀 비례대표 문제부터 시작을 좀 해서 우리 각 지역별 얘기들로 이어나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녹색당의 이제 비례대표 1번 네네. 우리 이유진 예, 후보. 이유진 후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네, 열심히 했고 그 선거 직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손바닥 TV라고 네. 예, 거기에서 이제 토론을 했었고 네. 그때 뭐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비례대표 1번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이유진 후보가 제일 낫더라고요. 아 이게 방송 진행팀에서도 아 그런가요? 팔이 안쪽으로 굽는 게 아니고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아니고 예. 네, 그리고 그 우리 이유진 후보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 그 질문이 탈핵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녹색당의 핵심 정책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왜 탈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자유선진당 분인가 누가 하여튼 질문을 했어요. 네. 우리 사회에서 흔히 그냥 던지는 질문 뭐 탈핵이 네. 과연 가능하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유진 후보가 이제 뭐 외국 사례와 또 우리나라 에너지 여러 가지 뭐 전기 수급 상황까지도 다 들어서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아무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멀간 표정으로 이렇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토론회 장에만 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TV 주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탈핵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찬성과 반대 또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는 기회만 우리가 주어진다면 뭐 내용으로는 뭐 네, 내용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죠. 밀리지 예. 않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런 토론 기회를 안 준다는 안 주는 게 거죠. 예. 아예 네. 그런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큰 봉쇄되다 사고 보니까 하나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참 네, 안타깝네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네. 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토론의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게 문제구나. 토론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뭐 한 몇 분 정도로도 우리가 충분히 네네. 핵심은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고 우리 이호준 후보가 굉장히 활동도 잘하고 네. 굉장히 이제 역할을 잘했는데 네. 국회를 못 보내게 돼서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녹색당의 경우에는 비례 선거가 0.5%, 네. 0.5%, 뭐 10만 3천 표 정도 나왔습니다. 10만 3천 표 네.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탈핵을 이야기했던 다른 정당 중에서는 진보신당이 약 가장 적극적으로 1.1% 탈핵을 얘기했는데 나왔죠. 1.1% 24만 표 정도 24만 표 나왔습니다. 정도 나왔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이 또 네. 탈핵을 네.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네. 통합진보당이 이제 10.3%가 네,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비례 5번의 김재남 김재남 후보가 후보님이 이제 이번에 당선되셨죠. 녹색연합에서 환경운동 또 네. 탈핵운동 열심히 하셨던 김재남 네. 후보님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국회 안에 좀 예, 탈핵 그나마 입장을 반영할 수 참 있는 후보가 힘든 생겨서 와중에서도 네, 예,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요. 예, 됐고 또 저기 민주당의 그동안 탈핵도 탈핵 국회의원 모임에 했던 우원식 의원 네네네. 이번에 되셨죠. 이번에 네, 되셨고 네. 그리고 과거에 YMCA 사무총장이시셨다가 네, 예, 지금은 네. 이제 민주당으로 네. 해서 요번에 네, 군포지요. 군포에서 예, 당선되셨습니다. 또 네. 당선되셨죠. 그래서 힘든 와중에서도 그동안 탈핵의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셨던 분들 중에 몇 분들이 당선이 그나마 되셔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뭐 국회 안에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분들이 뭐나 국회에서 소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뿐만 아니라 예. 이제 외곽에서 뭔가 어떻게 지원이 안 하느냐, 되면은 또 힘든 거죠. 결국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네. 사실은 뭐 이런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 신규 원전 부지든 뭐 저 노후 원전 폐쇄하는 골 문제든 이러기든. 이게 다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탈핵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내느냐 대통령 후보로부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2004년도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탈핵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조승수 의원님이 당시 그렇죠. 네. 조승수 의원님이 역할 많이 하셨는데 네. 굉장히 작은 힘 진짜 이제 거의 혼자서 다 싸우는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19대 국회는 과거에 17대였죠. 네, 네, 2004년도니까요. 네. 17대 국회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니겠느냐. 네, 네, 네. 이제 그동안 탈핵의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네.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그래도 좀 들어가셨고, 안타깝지만은 진출은 못했습니다만은 녹색당, 진보신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곽에 그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그냥 이제 운동에 그냥 이렇게 교과서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좀 대중운동을 통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이제 한계에 어느 정도 봉착을 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또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3월 12일 날 10,000명이 서울광장에 모였지 않습니까? 10,000명이 모였는데 사실 이후에 지금 앞으로 줄줄이 이제 지금 풀어야 될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 힘을 다시 어떻게 또 모으느냐, 10,000명이 모였던 힘이 또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힘으로 어떻게 모이느냐가 지금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물론 뭐 녹색당을 지지한 10만 그리고 진보신당을 지지한 24만 또 이제 통합진보당을 한 이분들까지도 전체를 다 포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에 진짜 나는 탈핵이다 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최소 한 10만보다는 많고 뭐 많이 보면 한 20-30만까지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그 정도는 이제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탈핵이 진짜로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탈핵을 누군가에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 한 10만 명이 있으면 좋겠다. 10만 양병설. 설득할 수 있는 정도는 10,000명만 있어도. 그냥 일종의 탈핵 10만 양명 10만 양병설 이런 걸 글로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만 명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10만 명이 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남은 거죠. 한계인 것 같고요. 녹색당도 이번에 선거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아직까지 준비 기간도 짧고 또 그렇게 할 만큼은 우리가 아직 역량이 안 되는구나. 예를 들면 당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탈핵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탈핵을 설명할 수 있는 탈핵의 필요성과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10만 명만 있다면 한국은 바뀔 수 있습니다. 탈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지금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한 거니까요. 선거는 끝났지만 또 지역에서 또 계속 탈핵 강연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강연을 들은 분들이 또 뭐 이제 에너지 정영동에서 만든 훌륭한 또 영상 자료들도 복습도 하고 그걸로 도쿄 핵발전소 하고 예습 복습 핵발전소 됐거든 뭐 이런 걸로 예습 복습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탈핵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녹색당 선거운동 하면서 막 그 당원들 중에 뭐 여성분들이 이렇게 핵발전소 반대한다는 걸 가방에다가도 붙이고 다니고 또 이렇게 뭐 손피켓도 만들어서 하고 어쨌든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동물권에 관심이 있어서 녹색 당원이 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탈핵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탈핵도 이제 동물권 못지않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기를 통해서 녹색당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고 또 선거를 통해서 또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10만 10만 양병은 아니고 10만 뭡니까 10만 군사를 키우는 건 아니니까요. 탈핵 10만 탈핵 뭐 탈핵 일종의 뭐 전도사 뭐 전도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되면 아마 탈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번 그 4.11 총선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좀 확인했다라는 의미가 좀 큰 것 같고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좀 계속 가보자.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우리 지역 소식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그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서 그 좋은 곡들 다시 추려서 리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기 반핵 아이돌 또 제복향상위원회 노래 소개했었고 요번에는 러브 미 텐더를 가사를 바꿔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게 발음이 안 좋아서 이마와노 키요시로 씨의 노래 들어보시고 지역별로 또 어떻게 또 판세가 진행됐었는지 특히 핵발전소 지역 핵발전소 지역 현안 지역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엘비스 프레슬리 전원한 바가 Love Me Tender.
言ってんだざけんじゃねえ核などいらねえ何言ってんだよせよ騙せやしねえ何言ってんだやめときないくら理屈をこねてもほんの少し考えりゃ俺にもわかるさ放射能はいらねえ牛乳を飲みて何やってんだ金返せ目を覚ましな巧みな言葉で一般庶民を騙そうとしてもほんの少しバレてるその黒い腹長生きしてな예, 잘 듣고 오셨나요? 자, 계속 이어서 그러면은 요번 그 4.11 총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핵발전소 현안 지역이라고 하면 핵발전소가 있는 4개 지역, 네, 그리고 신규부지, 삼척, 네, 영덕, 뭐 이제 그렇죠. 예, 네, 뭐, 요렇게 정도가 되는 거죠.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뭐 물론 선거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다 보셨겠지만 지역별 선거 결과는 뭐 자기 사는 지역이 아니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많아서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논쟁들이 있었고 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뭐 탈핵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지는 못했지만 지역에서는 예, 제일 큰 이슈였어요, 예, 이게. 핵발전소 지역에서는 뭐 가장 뜨거운 네, 감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네. 보시도록 하죠.
먼저 삼척 먼저 보시죠. 네. 삼척은 많은 후보들이 나오셨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그 과거에 한나라당 출신이었던 최현희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셨다가 성추행 그 식당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이 당을 이제 나오셨죠. 나와서 이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최현희 의원이 계속 지난번까지 했었죠. 직전까지 했던 그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시면은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이 잔액이고. 지역은 삼척 대체기에서 국회의원 전체들의 후보자 전체에게 의향서 넣고 뭐 심지어는 탈핵을 하겠다는 분들하고는 정책 협약식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누리당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잔액이고. 통합진보당, 기독당, 무소속으로 최현희, 이화영, 김형순. 그 여기 이화영 씨가 민주당 공천 받았다가 공천이 철회된 거죠. 이것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공천이 철회되면서 그럼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래서 선거판이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복잡한 상황인데 여기서 반핵 입장을 가진 후보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반핵의 입장을 얘기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통합진보당 그리고 무소속의 이하영 후보 그리고 재밌는 거는 최현희 후보가 또 탈핵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성추행을 했지만 그랑은 또 무관하게 탈핵은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재밌는 거는 삼척 대책위가 그냥 탈핵 정책을 지지하느냐 이런 선언을 물어보지 않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을 사퇴할 각오로 직을 걸고 탈핵 운동에 동참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들은 다 그렇게 저 최은희 후보까지도 다 동의를 했던. 네, 어쨌든 당선은 이제 새누리당이 됐네요. 최종적으로 됐고 여기가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얘기들이 좀 됐었는데, 반핵 후보 단일화. 이쪽 반핵 후보 단일화가 대책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좀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삼척이 좀 힘들어졌네요.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나머지들 이제 반핵 후보, 탈핵 후보를 표를 모으면은 새누리당보다 많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 힘이 모아지지 못하다 보니 이제 결국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찬핵 입장이 당선이 되면서 삼척 반핵 운동 조금 힘들어지긴 했겠지만 뭐 크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삼척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요번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뭐 일부에서 적화통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 뻘겋게 된 그 흐름들이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금 상황이 좀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대로 그래서 지금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선된 새누리당 후보가 주민투표는 진행해야 된다는 이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어요. 핵폐기장 주민투표, 핵 발전소 선정과 관련한. 그래서 이후에 삼척이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변수가 이후에 생길 것으로. 국회의원들도 약속 어기면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다 보니까. 뭐 일단은 지켜봐야죠. 이미 당선된 지 삼척 이틀밖에 안 됐으니. 반핵 대책위원회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다시 열심히 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기는 요번에 아마 전국에서 면적으로는 제일 넓은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여기가 다 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녹색당의 박혜령 후보가 열심히 뛰었죠. 뭐 좀 지역 얘기 조금 더 좀 이렇게 영덕 얘기 좀 해주시면. 어쨌든 뭐 이 지역이 워낙 뭐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는 계속 새누리당 예전에 한나라당으로 계속 표를 몰아줬던 그 지역이죠. 또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유권자 수는 적지만 면적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데라 가지고 선거운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의 강석호 후보 이분이 이제 현 정권하고 둘이 있는 아주 이제 밀접하신 분이시죠. 영포 라인 뭐 이런 분이고 무소속의 김중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노무현 정권 때 정권 때도 뭐 하셨죠. 예, 저기 청와대에서 일하셨고 울진에서는 뭐 몇 번이나 선거를 나오셨던 분이시죠. 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녹색당의 박혜령 후보 나갔고 네. 민주통합당 후보 있었고 네. 자유선진당 뭐 네. 이렇게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 어쨌든 탈핵 핵발전 문제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예. 특히 영덕 같은 경우에는 신규 부지 예정지기 때문에 네. 쟁점이 됐고 네. 선거 과정에서는 어쨌든 많은 후보들이 탈핵 쪽으로 입장을 돌려서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근데 결국 당선은 이제 새누리당 새누리당 당선포 후보가 됐고 여기는 뭐 찬핵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선거 결과 자체는 좀 안타깝지만 네. 어쨌든 이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사실 영덕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들게 운동을 반핵의 하셨어요. 입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힘들 정도로 지역 분위기가 네. 좀 그랬었는데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네. 프랭카드를 뭐 지역에서 인쇄를 안 해줘가지고 뭐 예, 그러니까 포항에서 반핵 인쇄를 운동을 도와주는 하고. 것 자체가 지역에서는 금기시되고 이게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진짜 선의로 도와줬다가 나중에 네. 뭐 군청에서 피해를 연락 보고. 오고 네. 너 뭐 하는 거냐. 그런 상황에서 후보가 나가서 어쨌든 마음껏 탈핵을 얘기하고 네.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 공개적으로도 네. 그 얘기들을 좀 이제 나눌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그러니까 같고요. 표로 보면은 뭐 2.9% 약 3% 정도고 실제 숫자로는 한 2,300명 정도 되는 거지만 네네. 이 2,300명은 어디 다른데 비할 바가 아닌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탈핵의 확신을 가지고 찍으신 거기 네,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 2,300명 이번에 녹색당 후보에 지지를 해주신 분들이 사실은 네. 앞으로 또 탈핵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런 이게 거죠.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박혜령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귀농한 여성 농민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 지역에서 계속 탈핵이 이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네네.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3% 굉장히 네, 네. 소중한 앞으로의 이제 네. 그리고 일종의 뭐, 기반이 될 수 있겠죠. 득표율은 좀 뭐 여기 전체적으로 2.93%지만 영덕 여기 보시면 영덕이 네. 4.61% 영덕에서 특히 많이 제일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예. 네. 이 신규 부지로 되어 있는 영덕에서 그래도 그 지금 네. 사실 전체 2,300표 중에서 1,000표 이상이 영덕에서 거의 한 나왔습니다. 반 가까이가 지금 영덕에서 나온 영덕에서 거죠. 나왔고 이 영덕에서 나온 이 1,000표는 정말 탈핵의 정말 반대의 탈핵의 그런 의지를 거죠. 가지고 있으신 거죠.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힘들을 어떻게 앞으로 모아 나가느냐가 네.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참,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영덕이 참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성과를 그동안 많이 영덕의 거두었다. 반핵 운동은 10명이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네, 10명이 네. 반핵 운동을 해왔는데 지금 이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 거죠. 물론 예. 이 1,000명에 속해 있지 않지만 또 반대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분들도 있고, 있으실 거예요. 최소한 네. 1,000명은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한 거니까요.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분명한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영덕 살펴보았고요. 다음 이제 경주가 경주로 되겠네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경주도 참 답답한 지역이죠. 발전소도 있고 방패장도 핵폐기장도 짓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또 재밌는 것이 우리 무소속의 김석기 후보, 네. 저기 용산 그 참사 당시에 경찰청장. 예. 그래가지고 용산의 유가족 분들이 또 경주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또 시위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네.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으면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바뀌었고요. 네. 통합진보당의 이강춘 후보, 네. 과거에 이제 경주 방패장 주민투표가 있었을 때에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해오시던, 반대운동 열심히 해 오셨던 분이시고, 요번에 뭐, 사실은 이 경주 지역도 이 새누리당의 아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친박 라인이 어떻게 더 친박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지역의 이슈였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굉장히 선전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주가 사실은 온갖 가지 핵 문제가 다 얽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도 요번에 뭐 13%, 뭐 굉장히 적지 않은 표입니다. 표죠. 보수적인 지역이고, 또 어쨌든 탈핵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거니까요. 예.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경주도 이제는 다음번 정도에서는 요 이제 표차가 조금씩 이제 좀 좁혀지고 있는 면들이 있어서 네네. 예, 네. 다음번 선거에서는 좀 기대해봐도 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걱정은 어쨌든 경주 핵폐기장 문제 지금 예. 계속 공사 중에 있고 뭐 계속 이제 공사 시기도 늦춰지고 네. 안전성 문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제가 보기에는 핵발전이나 핵폐기장 문제가 네. 경주에서도 이슈가 네. 됐을 거기 때문에 네, 됐죠. 역시 네. 마찬가지로 좀 어떻게 앞으로 이 힘을 이어나갈 것이냐가 여기는 네, 좀 관건인 것 중요한 같습니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남해안으로 내려가 보시죠. 이제 고리가 있는 해운대 기장 을. 선거구 네. 우리 녹색당의 구자성 후보. 예, 뭐 예. 하여튼 그 선거 차량을 그 태양광 전지판 예. 돌려가지고 예, 굉장히 하여튼, 색다르게 예, 또 선거 슬로건이 태양은 고지서를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 자연 에너지를 네. 얘기하고 확실한 반핵 핵발전소를 다 폐쇄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얘기하셨고 네. 고리 1호기 사고가 또 있으면서 이 지역 선거에서 고리 1호기 문제가 아주 큰 이슈, 최대 네.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됐었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의 하태경 씨가 됐고, 이 양반은 이제 뭐 잔액이라고 기본적으로 네, 봐야 봐야 되는 되는 거고. 새누리당 입장이 그러니까, 네.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다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네. 입장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거는 핵발전 자체에 대한 입장보다는 그냥 고리 1호기 안전성 문제 중심으로 선거에서 얘기가 좀 많이 됐던 것들이 좀 안타까웠고 네. 또 이 지역의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고리 1호기만 문제가 아니라 네. 송전탑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저번에 우리 이치우 네. 어르신께서 분신한 밀양의 초고압 송전탑 그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거기 사이에 또 송전탑들이 계속 어차피 네.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출발점이 사실은 이 지역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핵발전소가 이 지역에 바로 옆에 이제 있으니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그 해운대 기장 지역에 이제 정관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쉽게 말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단지. 신도시를 지나가는 바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지금 초고압 송전탑 반대 운동을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정관면. 그렇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초고압 송전탑만 반대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원인이 되는 핵발전소 반대까지 나가야 되는데 다른 후보들은 보니까 초고압 송전탑 반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고리 핵발전소 반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우리 구자상 네. 후보, 녹색당 네. 구자상 후보만 그 원인이 되는 신고리 핵발전소를 안 해야만 송전탑도 안 할 수 있다. 네네. 핵발전소 새로 지으면서 송전탑만 안 지을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는 우리 녹색당의 구자상 후보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득표는 뭐 기대에 많이 못 미쳤지만 네. 참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탈핵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 지역에서 선거를 치른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죠. 예.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네. 보고요. 어쨌든 구자당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나 토론에서 했던 토론 내용들이 다른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고리 1호기 폐쇄 정도까지는 네. 새누리당을 제하고는 다들 동의를 하는 정도까지는 왔던 네. 것 같고요. 뭐 일단 그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성과라고 보고 네. 또 이 지역이 뭐 어쨌든 한국의 대표적인 핵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밀양과 아까 말씀드린 그 정관 신도시 송전탑 반대 운동의 네. 뿌리가 되는 그 신고리 핵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선거를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이 탈핵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네. 대표적인 지역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예. 예. 뭐 기장, 해운대 네. 기장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죠. 서해안에 있는 예. 영광. 영광. 예. 여기는 좀 안타까움이 많은 안타까움이 지역이에요. 많은 예.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에서 사실은 핵 문제가 그렇게까지 또 부각이 또 잘 안 됐습니다. 네. 좀 안타까움이 네. 많은데 일단은 보시면은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네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 통합진보당이 각각 나왔고요. 근데 그 좀 안타까운 것은 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후보 둘 다 탈핵을 선언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총선 유권자 예. 네트워크에서 질의를 했는데 네. 다른 거는 응답이 나왔는데 네, 네. 이 탈핵과 관련해서는 두 당 다 별로 이렇게 별로가 아니라 이제 그 지지 항목에서 제외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죠 이 지역 국회의원이 여기는 뭐 오랫동안 하셨죠. 했는데 탈핵에 대한 입장을 계속 불분명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고 네. 안타까운 건 통합진보당이에요. 통합진보당은 당론이 탈핵인데 네, 탈핵인데 다른 항목에는 다 체크를 하셨는데 탈핵에는 체크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좀 지역구 후보라고 하더라도 당론 다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탈핵이 정당에 따라서 약간씩의 온도차가 있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녹색당은 녹색당, 진보신당 뭐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탈핵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성향, 취향에 따라서 온도차가 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씨가 1등을 하셨고 여기는 뭐 거의 압도적인 이런 좀 표차로 됐습니다. 영광이 사실은 그 이제 원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수명 연장 반대라든가 핵발전소 반대를 적극적으로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영광 내에서 무언가 좀 쟁점이 되지 못한 것이 조금 더 아쉽습니다. 뭐 이후에 조금 더 계기들이 된다면 이제 원불교 중심으로 지역의 단체들이 조금씩 붙고 있으니까 이후에는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탈핵의 길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요번에 보니까 더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서로 간에 그동안 얼만큼 노력을 해왔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영되는 결과고 그거만큼 표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번 선거에서 뭐 불충분합니다만 지역에서 탈핵 이 이슈가 그래도 된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어쨌든 탈핵이 예전보다는 더 중요한 의제로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번 선거 결과 보여주듯이 이게 더 중요하게 다뤄지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탈핵에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탈핵이 전도사가 되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어쨌든 발전소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탈핵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안타깝지만 없었습니다. 모두 다 떨어졌지만 뭐 예를 들면 영덕처럼 소중한 2,300표를 얻은 지역도 있고 또 뭐 아직은 본격적으로 탈핵 이슈가 안 된 영광 같은 지역들도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뭐 아주 중요한 해고 그죠? 지금 고리록이 조사 결과가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공식으로 안 됐어요. 어쨌든 고리록이 재가동 문제가 올해 안에 또 결정이 될 것이고 지금 언론으로는 지금 6월 달에 IAEA가 언론에 좀 나온 것은 IAEA 특별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그래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고리 1호기 재가동 문제, 그다음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문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문제 있습니다. 올해 이제 수명이 끝나니까 수명 연장 문제, 그다음에 또 영덕과 삼척의 신규 핵발전소 문제, 뭐 이런 것들 경주 방패장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진행되고 있고 이제 총선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총선이 이제 끝났고 어쨌든 총선에서 이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급제동을 한번 걸어보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만큼은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또 다음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되죠. 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들을 어쨌든 올해 안에 우리가 급제동을 걸고 방향을 돌리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4월달 안에 지금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 안에 각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향서를 모아 가지고 올해 9월 혹은 10월 정도에 전력수급 계획이 잡히게 됩니다. 그 계획에 이제 아마도 신고리 7, 8호기와 같이 지금 아직 건설은 안 들어갔으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잡힌 게 이제 아까 드린 것처럼 6월달에 IAEA 조사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제 월성 1호기 그렇죠. 수명 연장 문제 수명 연장 신청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약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 울진에 그 세관
파단 그렇죠. 문제가 있지 그런 문제가 않습니까? 또 있죠. 지금도 예. 울진에 그것 때문에 발전소가 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조사를 통해서 무언가 다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울진, 고리, 그리고 이제 월성 이 세 개 지역에서 이제 발전소를 재가동하느냐 마느냐를 중심으로 한 논란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대선과 함께 어울려서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올해가 워낙 중요한 해라서 한국 사회 탈핵을 위해서는 네. 더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선거의 결과를 또 받아들이면서 네. 이후에 또 모색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또 광고를 하나 드렸었는데 4월 28일 날 네. 지금 부산에서 고리 앞에서 인간띠기 네, 네, 지금 네. 준비를 하고 또 있습니다. 밀양에서도 또 예, 그 날짜 맞춰서 그래서 네. 지금 부산에서 인간띠기를 하고 네. 그 인원이 그대로 이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정관면 네. 거기서 문화제를 하고 네, 네. 그리고 밀양으로 옮겨가서 하는 네, 네, 네. 즉 발전소에서 이제 송전탑을 따라서 움직이는 네, 네, 형태의 제2차 탈핵 희망 버스가 네, 네. 또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 네, 네. 하니 그것도 좀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래도 대략 선거 관련해서 사실 안 좋은 소식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좋은 소식들도 있고 네, 앞으로 네. 뭘 또 모색해봐야 될지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힘을 잃었느냐 힘을 더 얻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힘을 많이 얻었다라는 네.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탈핵 토크쇼도 이제 조금 지금까지 이제 벌써 19번째, 오늘 네. 19번째인데 이제 거의 20번 이제 채워가고 있죠. 네, 약간 이제 보시는 분들도 피로감이 좀 쌓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옷을 좀 바꿔 입으면 피로감이 덜하려나?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제 새롭게 재편을 또 준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통해서 저희 역시도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갈 수 있는 방법들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인터뷰가 있으신 거죠? 예, 네. 저기 찾아가는 탈핵 토크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실 분은 디자이너시네요. 예, 빛나 씨. 네. 이게 아마 별명인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디자이너시고 그 3월 24, 25일 날 해관보 정상회의 그 기간에 맞춰서 청계광장 탈핵 캠프를 여셨던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빛나 씨 인터뷰 들으면서 오늘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None but ourselves can free our mind. Have no fear for atomic energy. 저는 그 후쿠시마가 일어났을 때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의 뉴스를 모르다가 그냥 풍문만 듣다가 와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이것저것 알게 돼가지고 한 반년을 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사실 어릴 때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어렸을 때여서 그거에 대한 그 기억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는데 그때 저도 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이때까지는 저도 역시 많은 정보도 없었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핵발전으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되고 원전을 처음 읽었던 책이 원전을 멈춰라는 그것도 아마 일본 분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말 이건 오만인지 무진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만도 아니라 그냥 정말 무식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세우고 완벽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들이 몇만 년의 반감기를 가지는 핵 폐기물들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냥 어떤 인간의 그 어떤 해낼 수 있는 기억이라던가 해낼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많이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거는 없지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떤 행동을 직접적으로 잘 만드시고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거기에 저는 이렇게 껴가지고 그냥 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핵안보 정상회의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싶은 게 그게 오히려 핵발전을 이렇게 그런 정상회의가 핵발전 자체를 뭔가 이상하게 정당화시켜버리는 그런 구조인 거가 참 웃기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직접적인 행동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도 너무 많아요.